안녕하세요. 짧은남유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빅매치였던 첼시와 리버풀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버풀은 2시즌 연속으로 개막 후에 6경기를 모두 이기며 압도적인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첼시의 라인업입니다. 리디거의 부상 여파와 3톱을 운영하는 리버풀에 맞서 4백을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램파드는 주로 4백에는 에메르송, 3백에는 알론소를 기용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메르송을 기용했습니다. 중원은 조르지니를 기점으로 캉테와 코바치치가 활발히 공수 양면에서 활약해줬습니다. 공격진은 최근 경기들에서 꾸준히 선발로 나온 3톱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의 라인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중에 열렸던 챔스 조별 예선 나폴리 원정 경기 선발 라인업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득점 장면 보시겠습니다. 선제골은 리버풀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매우 좋은 프리킥 위치였기 때문에 직접 슈팅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살라가 빠른 타이밍에 알렉산더 아놀드에게 내어주면서 아놀드에게 슈팅하기 좋은 공간이 열리게 되었죠. 결국 강한 임팩트로 아놀드가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골입니다. 이번에도 리버풀의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첫 골과 마찬가지로 한번 아놀드를 거쳐서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이때 엇박으로 올라온 크로스에 첼시 수비진들이 뒤에서 돌아오는 피르미누 선수를 마크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피르미누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첼시는 그동안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인 방어보다는 지역 방어를 하면서 불안한 장면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를 놓치지 않고 한번 거쳐가는 공격 패턴으로 첼시의 수비를 공략했습니다. 다음은 첼시의 마네골 장면입니다. 캉테의 엄청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깜짝골이죠. 본래의 자리인 중원으로 내려와 플레이하던 캉테가 리버풀 수비진들이 잠깐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재빨리 파고들며 슈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득점으로 첼시는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지만 승패의 반전에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네요. 양팀은 완전히 같은 컨셉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상대 미들서드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 그리고 압박이 성공하면 매우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가 수비 대형을 갖추기 전에 역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첼시 수비진은 리디거의 부상, 주전 수비수의 이탈, 영입금지 징계 등으로 매우 선수층이 얇은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수비수들 간의 호흡이 약한 탓에 대인 방어보다는 지역 방어를 중심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역습과 압박에 매우 침착하게 대처하던 리버풀과는 달리 첼시는 토모리가 경고를 받고 상대 압박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를 자주 보여주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에메르송이 경기 초반 부상으로 나가고 크리스텐센까지 부상으로 주마와 교체되면서 수비 라인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어쩌면 주마까지 교체된 이후에 실점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전반전에 첼시가 아쉬웠던 것은 수비가 아닌 공격 전개였는데요. 코바치치나 조르지니를 거쳐 전방으로 패스가 가면 박스 안으로 여러 명의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캉테가 좀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득점에 직접 관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다이크와의 경합 상황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측면으로 벌리는 동안 리버풀 선수들의 수비 커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측면에서 전개되는 공격이 다소 단조로웠습니다. 전반전에 아쉬웠던 경기력을 만회하려던 첼시는 전반 막판 들어서 조금씩 해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시에 측면을 매우 넓게 활용하면서 후방에서 롱패스를 측면을 향해 길게 내주기 시작했고 리버풀 수비진들이 대열을 빠르게 갖추면 바로 반대편 측면으로 전환한 후에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볼을 찔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선수들은 이런 패턴을 시도하던 첼시 선수들의 움직임을 따라 점차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반전에 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캉테는 팀이 공격 컨셉을 바꾸면서 빌드업 상황에서 후방으로 내려와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캉테는 원래 자신이 잘하던 위치였기에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리버풀 선수들에게 중원에서 부담을 주었죠. 결국 캉테에게 실점을 한 리버풀은
마네와 밀러를 교체시켜주면서 바이날둠이 마네의 위치로 가고 밀러가 오른쪽 중원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나폴리 원정 때의 주전 멤버들이 다시 기용되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리버풀은 이러한 체력 문제를 첼시가 공격할 때 거친 파울로 1차 저지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첼시는 캉테의 득점 이후에 매우 강한 공세를 펼치고도 공중볼 경합에서 매우 열세를 보이면서 동점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첼시는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도 수비진들의 이른 시간 부상 때문에 100%의 전력을 보여줬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을 상대로 1점 차의 상황에서 리버풀이 경기 종료까지 수비적으로 나오게 만들며 괴롭혔습니다. 토모리가 역습 상황에서 살라를 잘 마크해준 것이 컸다고 봅니다. 또한 VAR로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전반전에 빠른 측면 전환이라는 공격 컨셉으로부터 골레트를 갈랐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현재 2강 체제로 보여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램파드의 젊고 빠른 축구는 어떤 반전을 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압박 축구가 그간 리그에서 후반기 들어 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과 어린 선수들의 경험 부족에서 나타나는 세트피스 실점 등은 여전히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듯 보입니다. 리버풀은 이제 점점 완성형 팀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트피스만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팀 모두 주중 리그컵과 그 다음주 챔스 조별 예선 등 10월 A매치 기간까지 일정이 매우 촉박하기만 합니다. 빅매치다운 명경기를 보여준 두 팀이 앞으로의 촉박한 일정을 잘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